돈 되는 재개발 빌라 어떻게 골라야 할까? 빌라하고 이제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5층짜리 빌라, 5층짜리 아파트. 그런데 얘네들을 고르는 기준이 뭐 기본적인 거 동일할 수 있어요. 뭐 누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그 기준, 그리고 이 돈이 되려고 할 때 기준이라는 게 가성비가 좋은 것도 있고 나중에 속 썩지 않는 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면 좋을까? 사실 제가 예전에 재개발 빌라 고르는 거, 아파트 고르는 거 영상 많이 보셨는데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이거 여기다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곰팡이 났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우리 아파트 매수할 때도 똑같으니까 그런 건 빼고, 사실 그때 제가 몇 층 사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개발 빌라 얘기하는데 혹시 제 영상 봤던 분들 기억나세요? 몇 층이 돈이 되는지. 여기 지금 제가 글씨를 썼는데 빌라가 한 채 있는 느낌이지 않아요? 지하층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빌라가 있을 때 어느 층을 매수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있나? 어느 층에 가장 빌라는 가성비가 있나? 가성비예요, 가성비. 뭐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아니면 좀 더 싸게 샀는데 나중에 가치는 더 좋더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층을 사면 속을 안 썩더라 뭐라든지, 1층이 많이 나오고 이제 지하층도 나오고 3층도 나오고, 이제 영상 내용이 막 섞인 거예요. 3층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야, 누수 없는 지하층 없는 1층에 주인님 아주 정확하게 보신 부분들도 있고요. 전에 영상에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하층하고 5층 보시는 모든 층이 사실은 대지 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지하층이 더 싸거든요. 그 대신 이제 전세도 싸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매수한 돈은, 예를 들어서 뭐 기준층이 뭐 한 2층이 1억 정도라고 하면 지하층은 막 한 7천이면 살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고 보니 얘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지하층에 대지 지분과 1층, 2층, 3층, 4층, 5층의 대지 지분이 같은 거거든요. 재개발에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약간씩 달라요. 조합마다 대지 지분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시가격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경우도 있고 많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지하층하고 1층, 2층, 3층, 4층, 5층이 크게 차이나지 않게 감정평가가 나오더라. 물론 어떤 구역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하층을 갖고 있는, 사실 다른 사람 감평가를 다 알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마 증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떼면서 보게 됐는지 제가 5층짜리 빌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층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 층이 똑같았어요. 감정평가액이.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본 적도 있고요. 지하층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또 1층과 거의 차이 없이 감정평가 나오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제가 지하층을 해준 건데, 문제는 지난번에 큰 사고가 있었죠. 홍수 때 물이 차서 사망사고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하층을 기피해요. 제가 최근에 아는 지인 월세집을 얻어주러 송파의 이제 가락동 인근에 원룸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원룸이 너무 없어요. 소장님께 여쭤봤죠. 원래 이렇게 여기 없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번에 월세가 귀하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고 또 전세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동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나와야 될 집들이 안 나왔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지하는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층에 대한 월세 수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매수하는 금액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를 보통 놓잖아요.
월세를 놓거나 그러면 세 수입도 있어야지 투자금이 줄어드는데 세가 안 나가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사고가 나면 골치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하층을 이제는 예전처럼 토지 지분이 같다는 이유로 투자하면 안 좋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문제가 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답 많이 주신 분 중에서 1층 얘기했던 분들은 네, 맞아요. 지하층이 없는, 아까 어떤 분이 정확하게 지하층이 없는 1층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하층이 있으면 결국은 1층도 2층처럼 아래층으로 물이 샜을 때 저는 누수가 가장 크게 돈이 나가거든요. 기본적인 거에서. 그래서 이 누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 누수도 고쳐줘야 되지만 심한 경우는 뭐 벽지 망가졌다고 벽지 도배까지 다시 해줘야 되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지하층이 없는 1층을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댓글이 많이 달린 게 1층도 비 많이 오면 물 콸콸 들어오고 역류라고 해요. 하수도에 물이 채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1층을 꼭 고집을 했더니 여기는 옆에 하천이 있어서 비 정말 많이 올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역류가 해서 바닥이 다 젖은 적이 있다라고 소장님이 아예 고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도 그냥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해드린 말은 여러분이 잘 판단하세요. 저는 제가 혼자 돈 들여서 고쳐주는 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른 집하고 1층하고 2층, 2층하고 3층 이러면서 좋은 이웃이면 괜찮아요. 그것만 고쳐주면 수준이면 되는데 계속 와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피해를 봤다든지 뭐 벽지부터 해가지고 장판까지 해서 막 사실 벽에 조금 물 샜는데 여러 가지를 다 물어달라고 하면서 계속 힘들게 하는 거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세입자한테 필요한 거 해주는 거하고 다른 분들하고 다른 층에 있는 분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느니 1층 그리고 내 거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내가 해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저처럼 하실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는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역류 문제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러면 2층이나 3층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빌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평가는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빌라를 고르실 때 지금 설명드린 것들 지하층은 매수하는 데서는 이제는 하지 마시라. 아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층과의 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1층이 참 좋고 그 외에는 2층, 3층 정도 좋고 5층은 지금도 제가 제외를 한 게 그 댓글에도 뭐 빌라래도 같이 뭐 관리비 걷어서 옥상은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그렇게 돈 걷어서 아파트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저는 제 돈 주고 다 했거든요. 5층은 옥상이기 때문에 누수될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넓고요. 이 누수된 것에 대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5층은 층도 높아서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없죠, 빌라에. 그래서 매매가도 좀 싸게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팔 때도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되기 전에 파셔야 되는 경우 매도도 좀 싸게 하는 수밖에 없고 물건 귀할 때 가보면 남아있는 게 5층밖에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쉽게 팔리지 않는 층이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손품 팔다 보니까 야 근데 5층이라도 1억 5천짜리인데 1억이 차이 난다? 그럼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줄 때 지나이스가 5층 사지 말라겠어. 그래서 5층은 무조건 제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브레인을 말랑말랑. 보통 다른 거는 2억 5천 달라는데 얘가 5층인데 1억 5천을 달래. 이번에 매매하는 빌라 가격이 총 2억 5천짜리인데 1억이나 싸. 그럼 저는 5층 사요. 왜냐하면 1억 싸게 산 거 가지고 누수 다 고쳐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해드리는 말은 주로 생각 못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생각 못했던 그 포인트 하나만 생각하면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브레인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럼 이제 지하층은 포기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 지하층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뉴스를 오늘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요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하층 이것도 사고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나쁘기만 하지 않다니까요. 잘 보시면 모든 곳에 내 집을 똑소리 나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숨어 있고 투자 포인트들이 숨어 있어요. 지하층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사망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은 이게 뉴스에 크게 났었는데 지하층이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 구역들은 빨리빨리 속도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떤 허가 절차 같은 거를 빨리 해주겠다라는 그런 류의 신문 기사 난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저 봤거든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지하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 거고요.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지하층은 사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는 구역에 빌라 중에 지하층이 많은지 적은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나는 지하를 사지 않아서 속 썩지는 말고 지하층이 많은 그런 구역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브레인 말랑말랑하는 거의 결정판입니다. 그걸 모르고 지하층 소장님들이 소장님 지하층 임대 잘 나가요? 물었더니 아우 그때 문제 있어가지고 안 나가잖아. 월세 안 나가고. 그러니까 속 썩지 않으려면 이런 건 사지 마.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다음이 보이는 거죠. 요걸 최대한 서울 경기 쪽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하층이 포함된 빌라를 빨리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재개발 빌라는 요런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 배수 잘 되는지 또 물 잘 나오는지 요런 거 정도 체크하시고 나머지 이제는 결로나 곰팡이 정도 체크하고 그 외에 손잡이 부서지는 거니 뭐니 요런 자잘한 것들은 재개발 투자하실 때 그런 거에 돈 아끼지 마세요. 억대로 돈 버실 거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에 임차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와요. 그런 분들 싸게 들어오셔서 사실 때 어렵지 않게 사시도록 바로바로 고쳐주시고요. 저는 그랬어요. 고쳐주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전화 오고 신경 쓰고 막 뭐 10,000원, 20,000원 막 저 입금해드리고 막 고치셨냐고 사람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저희 빌라에 재개발 빌라에 들어오시거나 저희 재개발 집에 들어오신 분이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기 전까지 전세 안 올렸어요. 전세를. 그리고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드렸어요. 뭐 어르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거 전세값 올릴 생각이 없어요. 이사 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혹시 자잘한 고장 있으시면 그런 거 고치고 사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진짜 그랬더니 정말 오래된 빌라이고 전세값 싼 곳일수록 거의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 와야 이제 큰돈 들어가는 보일러 고장 났을 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엄청 착해서가 아니라 너무 그런 걸로 실갱이하고 이런 거가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불평할 거 아니에요. 막, 여기 뭐 벌써 손잡이 고장나고 문 안 열린다고. 예쁘게는 얘기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큰 속 썩지 않고, 장기 투자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때요? 재개발 빌라 요런 정도 포인트만 갖고 골라도 같은 돈 가지고 훨씬 더 가성비 있거나 아니면 빌라 상태만 보고 골랐는데 우리 구역이 내 친구가 산 그 구역보다 속도가 더 빨리 나가. 나는 지하가 많은 거 다 확인하고 샀거든. 이런 일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재건축 어떻게 골라야 돼? 한 포인트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라 고르시면 참 좋아요. 뭐냐면 내가 살 집을 고르듯이 보통은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아파트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건 투자용이다. 뭐 이러면서 거기에 막 내가 살 생각하고 내가 살 것처럼 고르다 보면은 가성비 떨어지는 거 고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빌라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전세입자 입장에서 살기 편한 데가 돈이 좀 돼요. 어떤 면에서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키워드를 몇 층 다음에 어디를 넣었어요. 이 어디는 어떤 의미냐면 조금 한 예를 들어서 1억짜리하고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뭐 9,700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9,700짜리는 버스 정거장이 여기라면은 구석 한참 가야 되고 골목길도 차 못 들어가는 길까지 들어가야 있는 빌라가 있고 버스 정거장에서 조금만 가면 되는 빌라가 있는데 되게 길도 넓어요. 택시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골목까지만 가도 그 빌라가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살 것도 아니고 뭐 빌라 평수 똑같은데 뭐 간평가 똑같이 나올 텐데 뭐 하고 300 차이에 그 빌라를 선택하면 물론 세 주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간평가 다르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이 층하고 다르게 뭐가 다르냐면 그 땅에 있죠. 용도가 어느 지역이냐, 뭐 2종이냐, 3종이냐 이런 거, 그리고 도로가 얼만큼 큰 도로 옆에 접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도로가 큰 곳에 붙어 있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살기 편하고 누구나 찾는 그런 곳에 있는 빌라 감정평가액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수치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증명하기는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셨을 때 나 연도까지 올라오는 거 너무 힘들겠다 싶으면 나 2, 300 더 주고 저걸 사자. 1억인데 1,000만 원이 차이 난다. 그러면 또 다른 거예요. 1,000만 원씩이나 차이 나게 주고 그 이상의 간평가가 나올 만한 게 아니라면 1,000만 원 싼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훨씬 더 살기 좋다 싶을 땐 그게 나중에 간평도 잘 나와서 훨씬 더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미라클